결혼 30년 차에 접어들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해. 처음엔 무슨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그 순간 제 인생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라면 너무 심한데.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테이블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제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그의 서명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찾을 때가 됐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7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시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좁은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경력이 막 시작되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크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다시라는 시간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들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제 경력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지만 점점 서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TV 소리만 울려 퍼졌고 주말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떠나면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서로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라는 공통 주제가 사라지자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그가 5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 발신자는 차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은 분명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도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과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린 4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한때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곧 정리할게.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당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시간 내줘.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녀와 진지하게 교제 중이야. 미안해. 하지만 난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새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처럼 쉽게 말입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은 뭐고, 우리 아이들은 뭐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야. 그들은 자기 삶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어. 그저 관성으로 살아온 거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이 남편에게는 단지 관성이었다니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와 우리 공동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3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퇴직금과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30년 전 중단된 제 경력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편의점에서 밤 근무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는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못지않게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 인간관계는 대부분 남편의 회사 동료들 부인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 모임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편과의 여행 계획, 손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일상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독감에 걸려 3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혼자구나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 그와 그의 새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남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차 일에 익숙해지면서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관계도 다시 쌓아나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혼한 여성들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꼭 가족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것,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회피했습니다. 결국 그 회피가 30년 후 황혼 이혼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은 혼자 있는 밤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매달 저축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요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가입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들도 제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프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겪은 황혼 이혼과 그 후의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헌신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가정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작은 균열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처럼 황혼의 이혼을 겪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생활 중인 분들에게는 미리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